안녕하세요. 공부하고 투자합시다의 공투입니다. 오늘은 국내 2차전지 ETF 3개를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으신 2차전지 ETF 3개를 비교하며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2차 전지입니다. 하락장인 지금 국내 2차 전지의 움직임이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2차 전지 ETF 3개입니다. 세 가지 ETF가 어디가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사에는 국내 2차전지 ETF가 수익률이 높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2차전지 ETF 싱싱, 2차전지 테마 ETF 이달 들어 상승률 가장 높아, 2차전지 전기차 친환경 테마형 ETF 뭉칫돈 몰려. 국내 2차전지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성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의 점유율이 30%라는 말은 배터리 소재 및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의 점유율도 그만큼 높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배터리 관련 중견기업들의 기술력도 대단히 뛰어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내 2차전지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2차전지 ETF 소개 영상은 여러 차례 업로드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이 8월 21일에 올린 2차전지 전기차 ETF 6개 분석입니다. 국내 2차전지 ETF 3개는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가장 처음 올린 영상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지금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처음 영상을 만들었을 때는 더 많은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영상을 잘 만들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하고 그동안의 수익률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 새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영상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을 클릭하여 각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자체보다는 국내 2차전지 관련주의 움직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10월 1일 기사입니다. 3분기 외국인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 1위가 에코프로비엠, 2위가 LNF입니다. 최근 이 두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일까요? 에코프로비엠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부문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내수 시장은 물론 수출 물량도 상당해 실적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양극재 생산업체 LNF 또한 외국인이 최근 집중 매수하고 있다. 지난 3분기 LNF 주가는 95.2% 폭등했는데 이는 이 기간 외국인이 2,518억 원어치 사들이면서 힘을 보탰기 때문이다. 두 종목의 1년 수익률 차트를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최저점 대비 현재 약 300%, LNF는 최저점 대비 400%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장이 하락하고 있어 조정을 받고 있지만 미리 매수하신 분들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후성 중국 전력난의 52주 신고가. 후성도 1년 수익률 차트를 보시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첨보입니다. 돌고 도는 배터리주, 가파른 실적 성장, 첨보 11%대 급등. 첨보도 1년 새 1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의 수익률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종목들이 대부분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크기도 하고 가격 거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개별 종목 매수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는 10월 5일 기사로 개인과 기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ETF 목록입니다. 2차전지 ETF 중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은 타이거 2차전지 테마입니다.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ETF는 타이거 KRX 2차전지 K뉴딜이며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ETF는 코덱스 2차전지 산업 타이거 2차전지 테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ETF가 모두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ETF가 개인과 기관, 외국인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ETF 펀드 매니저보다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 버려라. 문장이 조금 공격적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일부 동의하는 편입니다. 물론 실제로 펀드 매니저보다 주식을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업이 따로 있으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펀드 매니저의 수익률이나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별 종목보다는 ETF에 투자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2차 전지 종목 중에서도 결과적으로 고점에 잡은 종목이 있다. 사실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LG화학의 경우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2차 전지 ETF는 매우 준수한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은 2차 전지 대형주 비중이 높은 편인데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익률이 52.88%, 월 평균 수익률 5.16%다. 2차전지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올해 수익률이 63.59%, 월 평균 수익률이 5.93%에 달한다. 특정 종목이 아니라 ETF를 통해 2차전지 산업 전반에 투자하였다면 비록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보다는 수익률이 낮았지만 여러 종목들이 번갈아 가며 상승하였기 때문에 준수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국내 2차전지 ETF 3개입니다. 코덱스 2차전지 산업, 타이거 2차전지 테마, 타이거 KRX 2차전지 K뉴딜을 비교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을 보시겠습니다. 간단히 코덱스라 명명하겠습니다. 코덱스의 기초지수는 FN 가이드 2차전지 산업 지수입니다. 종목 성격은 국내 2차전지 관련주이며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합니다. 상장일은 2018년 9월이며 종목 수는 25개입니다. 정기 변경은 연 2회 실시하며 한 종목 최대 비중은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 20%, 그 이하 15%입니다. 자산 규모는 9,600억이며 10월 6일 기준 한 주당 가격은 22,220원입니다. 일평균 거래 대금은 533억이며 수수료는 0.55%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0.27%입니다. 다음은 타이거 2차전지 테마입니다. 타이거 테마라고 부르겠습니다. 기초지수는 와이즈 2차전지 테마 지수를 추종합니다. 자산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며 상장일은 코덱스와 마찬가지로 2018년 9월입니다. 종목 수는 27종목이며 정기 변경은 연 4회 실시합니다. 한 종목 최대 비중은 10%, 자산 규모는 9,400억입니다. 한 주당 가격은 22,015원이며 일평균 거래 대금은 890억입니다. 수수료는 0.55%, 배당 수익률은 0.02%입니다. 마지막은 타이거 KRX 2차전지 K뉴딜입니다. K뉴딜이라 부르겠습니다. 기초지수는 KRX 2차전지 K뉴딜 지수를 추종합니다. 자산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며 상장일은 2020년 10월 7일입니다. 이제 막 1년이 지났습니다. 종목 수는 10종목이며 정기 변경은 연 2회 실시합니다. 한 종목 최대 비중은 25%입니다. 자산 규모는 6,100억이며 한 주당 가격은 17,165원입니다. 거래 대금은 일평균 170억입니다.
수수료는 0.43%, 배당 수익률은 0.03%입니다. 저는 세계 ETF를 살펴볼 때 딱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 개 ETF는 모두 다른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비록 세 개 ETF 모두 2차 전지 산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추종하는 지수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이 절대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 개 ETF가 결코 똑같지 않은 ETF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종목 수입니다. 코덱스와 타이거 테마는 20종목이 넘습니다. 그러나 K-뉴딜은 10종목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K-뉴딜의 경우 변동성이 더 큽니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덜 안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수익률이 높을 때는 더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똑같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계 ETF 외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S&P 500 ETF는 500개나 되는 종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ETF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한 종목 최대 비중입니다. 세계 ETF 모두 한 종목 최대 비중 제한의 정도가 다릅니다. 비중 제한은 특정 종목이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비중 제한이 대형주 위주의 ETF냐 아니면 중소형주 위주의 ETF냐를 가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ETF 구성 종목 및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덱스 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LG화학입니다. 14%입니다. 두 번째는 포스코 케미컬 14%, 그 다음은 삼성 SDI 13%, SK이노베이션 11%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중소형주 기업입니다. 에코프로 9%, 에코프로비엠 7%, SKI 테크놀로지 7%, LNF 4%입니다. 상위 10종목 비중의 합은 88%입니다. 다음으로 타이거 테마를 보겠습니다. 1위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으로 9%입니다. 2위는 포스코 케미컬 9%, 3위는 LNF로 8%입니다. SKI 테크놀로지가 8%로 그 다음을 이었으며 SKC, SK이노베이션이 각각 8%,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7%, LG화학은 6%대입니다. 상위 10종목 비중의 합은 76%입니다. 다음은 K뉴딜입니다. 1위는 SK이노베이션으로 25%, 2위는 LG화학 24%, 3위는 삼성 SDI 21%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비중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포스코 케미컬 6%, 에코프로비엠 5%, LNF 4%, SKC 4%입니다. K뉴딜은 1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10종목 합은 99%입니다.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한 종목 최대 비중이 ETF의 움직임을 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K뉴딜을 보시면 배터리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세 종목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K뉴딜은 상위 세 종목의 비중을 각각 25%씩 총 75%를 차지하게 하고 나머지 7종목을 남은 25%만큼 담습니다. 그러므로 대형주의 비중이 매우 높은 ETF입니다. 반면 타이거 테마의 경우 모든 종목이 10% 비중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라 불리는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의 비중이 6, 7%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 LNF와 같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스닥 종목들이 배터리 대장주와 비중이 비슷하거나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코덱스는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비중을 적절히 섞은 ETF입니다. LG화학, 삼성 SDI의 비중이 다른 종목들보다 높기는 하지만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 중소형주에 비해 많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러한 특징은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익률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7일부터 2021년 10월 6일까지 1년 수익률입니다. K-뉴딜 ETF가 출시된 지 이제 1년이 되어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기간인 1년으로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주황색이 코덱스, 빨간색이 타이거 테마, 하늘색이 K-뉴딜입니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코스피 200을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1년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타이거 테마입니다. 최근 들어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1년 전에 비해 10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 코덱스입니다. 그리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세 번째로 많은 수익을 낸 ETF가 K-뉴딜입니다. 아쉽게도 1년 동안 삼성전자와 코스피 200의 수익률은 20%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러나 연 20%의 수익률이 결코 낮은 수익률은 아닙니다. 매년 20%씩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타이거 2차전지 테마가 가장 좋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021년 초를 한번 보시면 하늘색, 즉 K-뉴딜이 가장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K-뉴딜은 대형주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 시기에는 2차전지 대형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가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였으며 신문에도 연일 배터리 대장주를 다루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기간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타이거 테마를 보시면 K-뉴딜에 비해 수익률이 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줄어들고 중소형주로 투자가 몰리면서 타이거 테마가 K-뉴딜보다 더 높이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수익률 차이를 만드는 것이 한 종목 비중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며 비중 제한은 ETF마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고 ETF를 골라야 합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비중을 적절히 배분한 코덱스의 경우 2021년 초 K-뉴딜과 타이거 테마 사이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두 ETF 사이에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ETF의 성격을 조금씩 가지고 있으므로 수익률도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0월 6일 기준 최근 1개월부터 3년간 수익률 및 변동성을 보겠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타이거 테마였습니다. 최근 1개월부터 3년까지 전부 가장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코덱스도 타이거 테마 못지않게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1년과 3년을 보시면 83%, 133%로 매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K-뉴딜도 1년간 60%가 넘는 수익을 냈는데요.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코스피 200이 20%의 수익을 낸 것에 비하면 정말 높은 수치입니다. 변동성을 보게 되면 일단 코스피 200이 종목이 가장 많으므로 변동성이 제일 낮았습니다. 1년 변동성을 보시면 2차 전지 ETF 중에는 K-뉴딜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K-뉴딜은 종목이 10종목에 불과하므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K-뉴딜보다 타이거 테마가 수익률이 좋으니 K-뉴딜을 매도하고 타이거 테마를 매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ETF가 좋고 나쁘고는 시장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타이거 테마가 수익률이 좋지만 또다시 배터리 대장주가 상승하게 되면 K-뉴딜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어 다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K-뉴딜의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것도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ETF가 절대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요약 및 의견입니다. 국내 2차 전지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글로벌 점유율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2차 전지 개별 종목 투자도 좋지만 ETF로 2차 전지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별 종목을 완벽히 분석하기가 쉽지 않으며 2차 전지 중소형주는 변동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ETF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기 다른 기초지수를 추종한다는 점, 두 번째는 종목 수가 다르다는 점, 마지막은 한 종목 비중 제한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차이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재의 수익률만 보고 ETF를 고르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닙니다. 수익률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ETF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신 후 자신에게 맞는 ETF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2차 전지 ETF, 글로벌 자동차 ETF 등 다른 ETF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차 전지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유망한 산업에 속하므로 국내 기업에만 투자하는 것은 아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종목이 포함된 ETF도 공부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가장 완벽한 분석 국내 2차 전지 ETF 3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공투였습니다.